둘, 셋. 안녕하세요, 차량표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철도지하 가능한가 절망편. 이거 보고서 절망하면 어떡해? 야, 안 돼. 어? 택 떠는 소리야, 철도지하는. 아 진짜? 택 떠는 소리야. 불가능해. 불과 얼마 전까지는 무슨 가능한 소리야? 야, 불가능해. 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가보시죠. 왜 안 되나? 내가 다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문제는 정말 100가지도 없는데 세 가지. 분류해보면 크게 3가지야.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비용이야. 아까 공공기업 해결한대. 그래, 개발이. 택 떠는 소리 하지 마. 자, 봐봐. 일단 누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택 떠는 소리야. 네. 자, 전국의 지상철도 지하 총사업비가 이번에 특별법 만들면서 예상한 게 50조 원이라 그래. 그리고 뭐 너도나도 철도 지하와 1km에 4천억이 든다. 1km에서 1km에. 아까 봤잖아. 지상철도가 총 100km고 서울시 구간만. 그게 뭐 이 기사대로 1km에 4천억이 든다고 하면 40조가 드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국철 구간 70km만 한다고 해도 뭐 28조가 드는 거지. 서울시 한 해 예산이 올해 예산이 45조야. 국토부 예산이 60조고 국가 예산이 657조야. 야, 서울시에서 1년치 예산을 다 털어넣어야 가능한데 맞아. 말이 돼? 안 되지.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 근데 한 공공기업은 20년 잡아놓고 매년 쪼개서 갈 수도 있잖아.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게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 지하화되는 데들은 다 어디?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그러니까 대도시들이란 말이야. 만 가능하다는 거지. 야, 이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시대에 이 정도의 재원을 그런 대도시에 쓰겠다고? 할 수가 없어. 이 재정 구조, 재정의 어떤 운영 원칙이나 뭐 기재부나 뭐 국토부나 어쨌든 이런 돈을 이런 데 쓸 수가 없어. 원론적으로. 아까 그 원칙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거 같이 이게 사업이 10년, 20년 사업이잖아. 1년에 뭐 1, 2조씩 해가지고 짜글짜글 쪼개 쓰면 공공기업 받고. 20년 동안 하자. 그 뒤에 얘기해줄게. 뭐가 붙는지. 나는 좀 희망을 갖기로 했거든. 봐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할 거냐? 그럼 좀만 하면 되지. 말도 안 돼. 아까 봤잖아. 가야 돼. 서울에서 구로 갔는데 구로에서 당정 안 갈 거냐고. 구로에서 인천 안 갈 거냐고. 청량리에서 도봉산 안 갈 거냐고.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해주고 안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할 거면 다 해야 돼. 봐봐. 이미 다 움직이고 있어. 이 경부선 서울역에서 당정 구간 지하화에 대해서 이 여기에 걸리는 지자체 7개가 이미 14년도에 자기들이 돈 모아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검토를 했어. 그 검토 결과 12조 든다 그랬나? 뭐 그랬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푸시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의정부도 그 DTX-C가 도봉산에서 의정부 구간인가가 처음 창동에서 도봉산 구간인가 지상으로 나오는 걸 했거든. 사업비 문제 때문에. 결사한 데에서 결국 지하화시켰잖아. 그리고 이거 대구 뭐 대도시 구간 지하화 필요하다. 천안, 그다음에 뭐 남양주 다 얘기한다고. 어떤 모든 지역에 다 들고 일어날 거라고. 내 바로 앞에서 끊기는 그 지자체장 그 국회의원은 날아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수용하겠냐고. 끝도 없이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사업비는 끝도 없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보면 이제 노후도심 확 바꿀 수 있는데 너도 나도 하겠다고 지금 막 신청을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지역들이 대구역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그럴 수 없지.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하나만 하고 이건 나중에 한다? 못해. 지하하는 순간 다 해야 돼. 한번 건들면.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의 지하 논의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서울과 대전 정도로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더 나가서 뭐 광주, 뭐 대구, 부산까지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 다 지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이 그림 좀 오랜만에 그래. 다시 나오는데. 아령. 야, 국토균형 발전 개나 주란 소리잖아 이거는. 그런 재원을 여기다 어떻게 다 집중을 하냐는 거지. 근데 원래 저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그게 기본이야. 가장 그 효율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땅값 보상이 많은 서울이나 대도시권은 지하로 가고 좀 땅값이 싼 지자체들은 이제 나와서 지상으로 가야지만 전체 사업비가 최소화되는 사업 구조였거든. 사업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다 지하화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미래의 돈을 땡겨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 공공기여를 받아서 철도비와 주변부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지하 비용을 충족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시점이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하화를 계획해? 이거 얼마 걸릴까?
뭐 걸릴까? 계획만 계획만. 한 최소 3년 봅니다. 그렇지. 3년? 그거는 종합계획이고 노선별 계획까지 아 설계까지? 시시 설계까지 10년까지. 10년. 계획만 10년. 그렇지. 계획 설계만 10년 가지. 공사 20년 아까 20년 걸린다? 아 요즘 공사 기간도 엄청 빨라졌어. 아니 나 20년 걸려. 그래 10년, 5년, 10년 그래 보자. 그리고 지하화가 돼야 지상부를 정비할 수 할 있어. 수 있지. 정비를 해. 그래서 그 다음에 부지를 매각하거나 민간이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매각되는 시점 아니면 민간이 개발되는 준공되는 시점에 돈이 들어와. 돈이 쓰이는 건 공사 시작할 때야.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건 부지 매각하거나 이제 민간 개발할 시점이라고. 요즘 최근에 우리가 이것들이 엄청 짧아지긴 했어. 음. 왜냐하면 GTX A 사업하면서 음. 경험을 해봤거든. 음. 그래서 최대한 짧게 걸리면 나는 계획하는 거 1년. 설계까지 뭐 1, 2년에서 2, 3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타이트하게. 공사 5년? 근데 얘기해봐. 공사 정비 개시 5년? 매각 개발? 어. 진짜 TF팀 빡시게 움직이면 10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일 거냐는 거야. 10년. 1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돈이 들어와. 여기 빨라야. 이게 되겠냐고. MPB 해야지. 현재 어. 시점으로 돌리면 어. 미래의 10년 뒤의 100억은 현재 200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년. 그러니까 이제 돈 들어올 걸 담보 삼아서 그치? 채권 발행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했어. 그러니까 특별법을 계속 필요하다고 했던 게 딴 게 아니야. 이거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였어.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야 돼. 채권 발행을 해서 미래에 들어올 거 예상해서 돈을 그렇지, 먼저 이게 수립하는 거지. 땡겨가지고. 자, 근데 안 들어오면 미래에 매각비가 예상만큼 안 나왔어. 인간 개발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 돈이 안 들어와. 혈세를 메워야지. 그러니까. 세금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야. 이 논의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개발 사업은 그래. 말도 안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이가. 지하에 따른 편익. 그렇게 좋아질까? 어. 우리는 꿈 같은 미래가 정말 올까? 자, 보자고. 누구한테 좋아질까? 뭐 시민의 입장에서. 자, 여기 아까 개발할 땅이 3.7km, 서울시 면적의 6%라고 했어. 이런 데들이래. 근데 여기에 이 대다수는 이 선로야. 공원이라고. 자, 공원을 만들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그게 이만한 돈을 쓸 일일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야, 개발할 땅 찾아봐.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지난 편에도 봤지만 프랑스 사례처럼 건물 지으면 되잖아. 꼭 이런 오픈 스페이스 아니더라도. 지으면 되지. 봐봐. 자, 서울역. 그래, 개발할 땅이 있어. 서울역을 뭐 이렇게 면적을 따보면은 이게 한 36만 정도 돼. 어우,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번에 용산 전기창이 50만, 56만이가 되잖아. 네. 3분 정도 개발할 땅이 있어. 하지만 자 여기 철도공단 이거 서울 하나 민자역사 그래. 여기 북부역세권 개발하고 있어. 지금 하러 가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밑에 있네, 밑에 가용지 또.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실 거야? 둬야지. 어떻게 둬? 여기 철도가 안 다니는데 이거를 다 재건축을 안 하는데 무슨 새로운 공간이 생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 환승역을 하면은 효용이 있다라고 했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45m 정말 좋게 봤을 때,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7, 80m, 90m까지 막 내려가야 돼. 또 여기서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10분 걸려. 야, 통합 환승을 하겠다고 만들어놨는데 그 지하로 딱 빼놨는데 지하에서 지상 올라오는데 10분이 걸린다고. 그럴 거면 무슨 효용이 있어? 어차피 그거는 뭐 우리 교통 시간이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교통적인 효용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지하 막 대심도에 물론 이건 철도 지하의 문제만은 아니야. GTX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탈선 사고가 난다거나 뭐 화재 사고가 난다거나 아까 대구 얘기했었잖아. 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안전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야. 이렇게 지하화를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비해서 지금 그림같이 방제 계획은 다 수립은 돼 있어. 수립은 돼 있는데 이제 방제가 끝장은 아니야. 끝장이라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저게 복잡화되고 뭐 여러 노선이 겹칠수록 사고 났을 시 대응이 어렵다는 거지. 그렇지. 현재는 사실은 다 노선 안전구역이나 뭐 사고 시에 어떻게 저쪽으로 차량을 집어넣어서 구출시키고 이런 계획은 다 수립은 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 공사 중에 철도 운영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의선 아까 선행사례로 경의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춘선 스키도 있잖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철도를 지하화했던 모든 사례는 둘 중에 하나야. 멈추거나 폐선했거나. 아예 멈춰놓고, 왜냐면 여기 대한 노선이 있었거든. 대한 노선이 있으니까 멈춰놓고 공사하고 운행 재개를 했던 거. 아니면 이미 경춘선 이미 대한 노선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폐선하는 방식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대한 노선이 있어? 여기 밑에다가 철도를 넣겠다는 거잖아. 대심도로. 그러면은 그 지상부에 문제 없어? 운행할 수 있어. 어떻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선로는 넣을 수 있어. 선로는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심도가 깊어야 돼. 아까 다시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올라오는데 시간 걸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는 역들이야. 그러면 이 밑에 지하 통합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상에 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만들려면 엄청 깊이 들어가야 돼. 거의 벙커가 되는 거지. 지상철도가 운행 중인데 지하 공사가 가능한가? 난 불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솔직하게는 가능은 해.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뭐 GTX A 노선이나 노선들 붙는 거 보면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용인내 기존의 구성역이 분당선이 지나가. 그 옆에 GTX가 붙어.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붙이는 건 가능해서 거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들어서 연결하는 건 가능해. 근데 지금은 바로 밑에 있을 때 사실 근데 그 것들은 약간 구조나 검토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울 뿐이지. 아니 나도 가능해. 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 그렇지. 공사비가 들고 난이도가 높아지지. 그럼 이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봤자 효용이 높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 노선에서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1호선이 만약에 그럼 1호선 어떻게 할까? 1호선 지하철이잖아. 그 만약에 용산역, 그러니까 KTX 같은 경우는 그래. 야 광명에서 한 5년 공사기 한 5년 동안 광명에서 정차해. 라고 치자.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1호선은 매일 운행하고 있잖아. 걔 어떻게 할 거야? 그 밑으로 어떻게 넣어? 지하철 1호선이 전동차 고장으로 30여 분만 운행이 중단돼도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철도 지하를 위해서 5년 동안 운행을 중단하겠습니다.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존 철도는 운영하면서 하면서 방식 할 수 있는 찾아야지. 방안을 찾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전 국민이 아마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나오시겠지. 나는 이건 방식을 찾는다고 봐. 나도 어떻게든. 찾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할 건 내가 볼 때 딱 한 명이야.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광명역만 좋아할 거야. 광명역은 자기가 이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 KTX의 종착역이 그러네. 되게 원하거든. 그래서 해석할 사람은 하나뿐이고 전 국민이 반대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온갖 철도 기술 운영상 이슈들이 있어. 맞아. 그러면 지하되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데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공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서는 개착 굴착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철도가 운행하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 공사 중에 어떤 상권 세태나 분진 어떻게 할 것이고 몇 년을 도대체 그럼 할 거고 그 사이에 화물선 뭐 군용 열차 하여튼 내가 철도 쪽이랑 그때 협의를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정말 100개는 넘었어. 나중에 철도를 지하하고 지상 원래 구간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뭔가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이제 도시 계획이고 계획적인 것들 이슈지만 철도나 많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문제야.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꿈과 희망, 이 공간에 있을 때 미래상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사실 도시 계획가이기도 하지만 도시 계획 엔지니어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과 협의와 지금 최근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근데 나는 가능할 것 같아. 왜? 나도. 우리가 하고 있어. 우리 회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기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왜?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가능하다고. 왜 불가능하냐? 철도 관련 그 공기업이든 철도 관련 부서든 철도 관련 엔지니어든 그 사람들의 최우선 관점은 철도야. 저기가 힘들어. 저거는 나도 인정. 철도의 안전 얘기를 계속 맞아. 한단 말이야. 그래. 사고 나면 중요한 얘기야. 사고 나면 진짜 네가 책임질 거야? 맞아. 뭐야 불편한 거 네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투타워. 그치. 철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갖고 있는 저 기관들이 여기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근데 저 입장도 이해는 돼. 그치? 당연하지. 그 관점이 다른 거지.
정리하면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철도 쪽에서 얘기하는 건 도시 단절, 소음, 지역 세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은 불편의 문제다. 그렇지. 근데 이 철도 지하는 안전의 문제다라는 거야. 그렇지. 기준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협의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특별법이 중요했던 거는 특별법을 지금 짚어보면 이런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철도, 도시와 철도, 도시와 교통의 이 관점이 다르고 컨센서스가 안 모아졌어.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나는 딱 두 개였어. 하나는 위에서 강제해야 된다. 오케이. 위에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도록, 그치. 코업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라는 거 하나와 아까 그 재원의 문제, 미래의 재원을 땡겨오기 위한 채권 발행, 특별법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철도 지하 통합개발 종합계획 현재 수립할 예정이야. 3월부터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노선별로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 철도 지하 이거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거지. 나중에 그 다음에 노선별로도 할 거고. 그치. 그리고 땅이 어쨌든 국토부 소유나 코레일 소유 거잖아. 그 국토부 장관은 부지를 출자하도록 하고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저런 막대한 비용을 시행자가 다 부담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개발할 때 아니면 업을 개발할 때 많이 하는 거, 특례와 부담금 감면이나 기반시설 지원이 들어가. 나는 이제서야 철도 지하화를 실현성 있게 얘기할 이제 분기점이 온 정도야. 근데 정말 이게 논의가 돼서 정말 지하화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난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어느 단지가 호재일까요? 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하화되면 어디가 좋습니다인데 의미 없어. 조금 시간이 너무 좀 구체화돼야 돼. 지금 얘기해봤자 그건 20년 후, 30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당장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중요하다. 여기까지 절반편 얘기를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우린 도시계획이잖아. 해야지. 내가 이걸 할 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이제 이거를 하셨던 분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다. 쟤네한테 뭐 왜 해야라고 얘기하면 철도나 뭐 국토부나 얘기하면 안 돼요. 100개, 200개, 1000가지도 만들어 올 거다. 근데 역사는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지. 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거 되게 이 일에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이유였어. 이게 되게 중요해. 나는 이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 철도 지하 사업은 미래 세대 얘기 같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에 대한 혜택은 거의 못 받지 않을까 싶어. 아니야, 가능해. 100살 넘게까지 살 것 같아. 30년 내에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걸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금 철도의 100년 전에 지금의 구조를 지배했고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사업은 1000년까지 갈 거거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마 이거를 메인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세대 엔지니어와 계획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중년에서 우리가 이제 전성기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솔루션을 내면서 현실화되는 걸 우리 생에 볼 수 있을 것 같아. 생애. 당연하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되는 것들 뭐 노후계획 도시도 그렇고 철도지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짜여진 도시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해야 되는 시대인 거지. 우리가 거기 말한 대로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근데 철도 지하화가 빠를까 철도를 대체하는 신교통 수단이 완성화되는 게 빠를까를 잘 모르겠어.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다. 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